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1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한국 5월의 수출을 한번 세밀하게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수출이 굉장히 크게 증가했다는, 45%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는 이제 소식이 나와가지고, 자세하게 한번 좀 제가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최근에 이제 뭐 약세론자도 많이 생겼고, 또 시장에 대해서, 강세에 대한 어떤 의문시하는,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인플레 우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다소 좀 의견이 엇갈리는 그런 어떤 구간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완전히 그냥, 뭉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미난 표현도 하기도 했는데요. 누가 하락 소리를 내었는가 해서, 지금 시장은 완연한 강세장의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 한국 수출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 경기가 살아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경기 회복의 초입이구나. 강세장의 어떤 유동성 장세의 어떤 마무리 국면이긴 하지만 이제 본격적인 어떤 펀더멘털 장세가 열리겠구나. 그리고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후반전이 좀 재개되는 그런 강세장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었던 그런 수출 데이터 분석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어떤 종목에 대해서 이제 접근할 것인가, 또 포트폴리오 전략을 짤 것인가를 이제 세울 때는 오늘 이제 사실 경제 재개 관련주들, 뭐 여행이라든지 뭐 항공, 뭐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은 조금 조정을 받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업종별 순환매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조정권으로 가고, 다시 또 경기 민감 섹터라든지 성장주 섹터가 또 움직이는 그런 어떤 때가 된 게 아닌가 싶고요. 지수도 이제 슬금슬금 이제 전고점을 향해서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종목별 전략을 볼 때는 지금 현재 약간 좀 못난이 종목, 그런 것들이 향후에 또 대장주가 될 수 있다는 측면으로 접근하는 게 더 전략상으로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좀 드리도록 하고, 조정의 어떤 막바지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최근에 좀 나온 것 같아요. LG화학이든지 뭐 삼성 SDI에 대한 어떤 그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조정의 막바지 클라이막스를 좀 형성하는, 하락의 클라이막스를 형성하는 그런 노이즈, 소음이 좀 됐던 것 같고요. 그 논리 자체가 뭐 사실 빈약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결국 의도성으로 좀 나온 리포트가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볼 때 조정이 좀 막바지 구간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 장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보면서 향후에 대한 어떤 대응 전략들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장 마감부터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0.56% 상승해서 3,221포인트. 상승 종목 수가 이제 2배 이상 많았던 570여 종목.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이제 강하진 않았죠. 0.29% 상승, 984포인트 강세로 마감했고요. 상승 종목 수는 770여 종목으로 그래도 한 하락 종목보다 월등히 많은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수급은 오늘 외국인은 좀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이제 뭐 360억 정도 순매도, 기관이 좀 많이 샀죠. 6,500억 금융투자 위주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단기성 자금일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연기금은 500억 정도 순매수, 선물을 외국인들이 좀 많이 샀습니다. 5,800억 순매수를 했고요. 업종별로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은 오늘 이제 화학업종, 배터리 업종에서는 480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철강, 금속 쪽으로는 계속적으로 좀 최근에 차익 실현 물량을 내놓는 것 같아요. 600억 정도. 기계, 전기전자. 저는 여기 이제 전기전자, 반도체 쪽에 대한 외국인의 수급이 최근에 우호적으로 좀 바뀌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이제 코스피 지수 전고점이 돌파되고, 또 이제 대형주들, 또 경기 민감 섹터 비롯해서 이제 시총 상위주들이 뭐 다 이제 성장주인데요. 이런 쪽으로 수급이 돌 수 있는 그런 어떤 타이밍, 순환매가 이제 될 수 있는 흐름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쪽으로 들어온다는 것 자체는 우호적인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기관들도 이제 2,700억 정도 요 전기전자 IT 쪽으로 이제 집행을 하면서 지수적인 어떤 수급을 보인 거죠. 예. 그리고 오늘 현대차 그룹 쪽으로도 우호적인 어떤 분위기가 있었고요. 자동차 판매가 이제 5월달 판매가 이제 굉장히 해외 쪽에 서프라이즈하게 이제 좋았죠. 그래서 이제 기관들이 또 1,000억 정도 이렇게 좀 순매수하는 흐름이었고요. 운수창고 오늘 뭐 조선업종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좀 차익 실현을 하는 흐름이었던 것 같고, 통신업종으로 300억 순매수, 서비스 오늘 뭐 카카오 네이버 좋았죠. 카카오 네이버가 속해 있는 서비스 업종으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600억대. 그래서 오늘 수급은 기관이 순매수하는 흐름이었고요. 코스닥 쪽은 외국인 기관이 뭐 소폭 좀 순매도 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외국인들 보면 코스닥 업종 쪽에서도 오늘 뭐 좋은 흐름을 보인 업종, IT 쪽으로는 좋은 어떤 수급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은 요 정도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이제 그 미국 증시는 이제 메모리얼 데이로 이제 휴장이었고요. 근데 뭐 휴장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권 증시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니케이 지수는 오늘 보합 정도, 그리고 홍콩은 0.9% 강세. 지금 위안화 강세가 굉장히 고조되고 있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원달러 환율도 좀 강세로 좀 되는 그런 흐름인 것 같고요. 대만 가권 지수도 보시면 여기서 급락했던 것들을 거의 되돌리는 흐름이 최근에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상해 증시도 0.26% 상승. 그래서 이제 중화권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위안화 이제 강세 흐름이 전개되다 보니까 중국 증시로 이제 외국인 자금이 계속 유입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위안화 강세에 따라서 또 원달러 환율도 같이 강세를 좀 띠면서 역시나 환율 환경적으로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부분도 한번 체크해보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좀 안정권이죠. 1.6 정도에서 지금 안정권의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호적인 어떤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이제 중국 제조업 지표도 굉장히 호조였어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경기에 대한 회복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하면서 아시아권 증시 또 국내 증시도 그런 관련 경기에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굉장히 좀 좋은 어떤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종목들의 면면을 보면 오늘 장의 색깔을 확실히 알 수 있고, 이런 흐름 자체가 6월 달에는 좀 지배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1,300억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그리고 카카오가 2위죠. 1,200억 동시 순매수, 외국인이 좀 많이 샀어요. 1,000억을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면면이 최근에는 그 경기 재개 관련주라든지 금융업종이나 방어업종이 좀 많았잖아요. 한국전력 이런 거 있었고. 근데 오늘은 확연하게 이제 성장주, 시총 상위주들 위주입니다. 하이닉스도 여기 보시면 거의 1,000억 가까이 동시 순매수. 삼성물산이 오늘 장 마감하고 1조 원의 대만의 1조 원 국제공항 공사 수주 체결, 이 소식이 좀 나왔는데요. 어쨌든 오늘 기관이 엄청나게 좀 사재겼죠. 그래서 건설주의 흐름도 좀 좋을 것 같아요. 흐름상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SO일 같은 경우 이제 경기 민감 섹터가 오늘 좋았으니까요. 550억, 현대차 500억 정도 순매수. 경기 민감 종목이죠, 다. 삼성전기, 또 이제 지수 올라가면 수익 나는 그 레버리지 ETF, 그리고 SK텔레콤이 모처럼 또 3% 상승하면서 추세 강화를 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네이버 계속 강하죠. 카카오 네이버 최근에 어떤 강한 흐름 수급 같이 보여주고요. LG 디스플레이도 300억 순매수로 정고점을 향하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조금 상승은 제한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갖고 있고요. 신한지주, 금융주도 최근에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은행주들. LG화학, 수급 다시 돌아오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이제 좋았던 수급 쪽으로는 그 CS 윈드 같은 또 신재생 쪽으로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중소형 쪽에서는 뭐 세진중공 뭐 이런 기업들이 좀 강세를 좀 보였는데요. 그리고 이제 SKI 테크놀로지도 최근에 수급 계속 좋은 거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조선주들이 좀 있네요. 한국조선해양 최근에 수주 소식들이 좀 연달아 나오면서 수급도 좀 따라오는 것 같아요. 현대미포조선 이렇게 수급 좋죠. 하나솔루션, 신재생에너지 쪽으로도 수급이 좀 좋은 것 같고요. 코스닥은 실리콘웍스가 1위죠. 그래도 성장주 쪽으로 좀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런 흐름인 것 같고요. 덕산네오록스는 이제 OLED 쪽, 그리고 SM은 이제 엔터, 콘텐츠 쪽, 그리고 오늘 뭐 테마주가 좀 뛰었는데요. 윤 총장 관련주로 이제 뭐 애니 능률 뭐 이런 것들이 뭐 상한가 간다 좀 있죠. 그리고 이제 셀리버리 같은 바이오 종목들, 미넨지 뭐 이런 것들도 있네요. RFHC, 5G 그리고 전력 반도체 관련 기업에 대해서도 최근에 수급이 좀 좋은 그런 기조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도 한번 좀 체크해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 좀 오래 쉬었죠. 6개월 정도는 좀 쉬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시세 흐름인데 이제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때가 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이버도 쉬었다가 이제 다시 또 수급이 좋아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려갈 때는 뭐 기관이 막 주구장창 뭐 야 이거 무슨 망하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그냥 팽개치도록 내다 파는 그런 경향을 보이다가도 다시 또 달라요. 그래서 바람과 같은 거예요. 대형주에 대한 수급은요 사실 좀 바람과 같은 표현이라고 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기업에 대한 펀더멘털 성장이라는 그 흐름에 대한 인식과 확신을 가지는 게 중요하지. 수급은 이렇게 빠지다가 또 뭐 대외적인 변수나 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형주에 대해서는 수급을 크게 저는 중요하게까지 보진 않아요. 그렇게 중요도 측면에서 중요하지 않다 이건 아니고 중형주단의 기업이라든지 중소형주단의 어떤 기업들 대비해서는 대형주에 대한 수급 자체 중요도는 그렇게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만 보더라도 뭐 주구장창 팔다가 여기서는 뭐 주구장창 팔다가 여기서는 주구장창 사기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의아스럽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랄까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섞여 있는 수급이기 때문에 뭐 정확히 해석할 수도 없고 또 기업이 안 좋아서 파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쪽에서 뭐 어떤 포트를 좀 변경한다든지 비중 조절한다든지 그래서 이게 나빠서 파는 게 아닌 비중을 좀 조절하기 차원에 팔다든지 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의 수급들이 대형주들은 좀 빈번하게 있다. 이렇게 좀 인식하시면 될 것 같고요. LG화학이 다시 또 이제 올라서죠. 금세 이제 뭐 안 좋다가도 외국인이 뭐 이틀 동안 뭐 이렇게 40만 주를 내다 팔았지만 금액으로 치면 뭐 3,400억을 팔았지만 뭐 다시 또 매수하잖아요. 그래서 팔 사람은 팔고 살 사람은 사고 뭐 양분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수급에 대해서 이제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동안 봐온 수급의 흐름을 볼 때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 특히나 대형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매도하다가도 다시 또 금세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경향이 있다. 그거는 외국인들마다의 수급의 특성, 그들의 어떤 각각의 특성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외국인을 하나로서 하나의 어떤 행위의 주체로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삼성바이오는 1.5% 정도 밀렸고요. 외국인이 좀 팔았네요. 역시나 연기금은 계속 사는 흐름입니다. 현대차 지금 뭐 판매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수급이 들어오는 흐름. SDI 이틀은 그래도 외국인이 수급을 좀 내놓는 것 같아요. 근데 양봉 전환됐고요. 그들의 의도가 크게 성공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런 느낌입니다. 어쨌든 이중바닥 형태 만들고 나서 돌아서는 흐름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셀트리온 0.7% 정도 밀렸고 기관은 샀고 외국인이 소폭으로 매도하는 흐름이었고요. 기아 기관이 좀 많이 샀네요. 40만 주 순매수.
포스코. 최근에 이제 철강주들은 좀 조정인 것 같아요. 현대모비스도 플러스 기관들이 좀 샀고요. 삼성물산 쌍거리 순매수 3% 강세. 그래서 이런 흐름이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늘 좀 조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상대적으로 코스피 대비 약했고요. 그 이유는 뭐 수출주들이 훨씬 좋은 모멘텀을 오늘 가지는 그런 날이었으니까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바이오 업종은 전체적으로 좀 조정 성격이 좀 짙었던 것 같아요. 뭐 알테전 이런 것도 그렇고, 셀트리온 그룹스도 그렇고, ST팜 같은 최근의 대장주군이 또 약세였다는 거는 뭐 그런 흐름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오늘 이제 뭐 파라다이스라든지 강원랜드, 뭐 GKL, 호텔 신라, 그리고 롯데관광개발, 뭐 하나투어, 참 좋은 여행 이런 것들은 좀 조정을 받으면서 최근에 좀 가파르게 오르는 게 조금 이제 단기 고점권을 형성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쨌든 뭐 참 좋은 여행 이런 거 보면 기관이 이틀 연속 뭐 대량으로 좀 매도했네요. 호텔 신라도 뭐 주구장창 사기만 하다가 외국인 기관이 오늘 쌍거리로 순매도를 뭐 하는 경향을 보였고요. 그리고 롯데관광개발 외국인 좀 팔았네요. 요 정도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중국 관련주, 최근에 이제 경제 재계 관련주, 뭐 대장주 성격을 좀 지니기도 했던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기업도 최근에 수급은 조금 마이너스 수급도 보이고 약간 단기 고점이었던 스타일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 참고하시고, 오늘 그 우주항공 그리고 이제 그 방산 관련주들이 좀 더 좋았죠? 예, 시장 대비해서도 굉장히 강한 어떤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것들이 3.9% 강세, 한국 항공우주도 2%, 그리고 LIG 넥슨이 5.7%. 기관이 최근에 계속 사는 것 같아요. 기관들이 대한 성격의 영역이기도 하죠. 방산, 우주, 항공. 예, 특히나 이제 실적들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 아마 좀 부각되는 것 같고요. 세트랙 I 2% 상승, 그리고 하나 시스템이 이제 기관들 외국인들 쌍거리 순매수했는데요. 요거 이제 유상증자 발행가 14,750원으로 확정됐죠. 그래서 요 관련된 일정 요 체크를 해보시고요. 네, 오늘 이제 장중에 멤버십 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든 청약 뭐 일자, 예, 여기 보시면 청약 예정일이 지금 6월 3일부터 6월 4일까지, 납입일이 6월 11일. 그래서 권리되신 분들은 아마 증권사에서 연락이 갈 거고요. 그래서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한화 시스템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우호적으로 본다. UAM 사업 그리고 이제 위성 통신 쪽의 사업에 대해서 그룹 차원에서도 굉장히 밀고 있고 이 기업 중심으로 키우려는 그런 의지를 확실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계속 좋은 소식이 나오죠. 네. 영국 도심공항 구축업체와 에어택시 인프라 개발 업무 협약, 뭐 이런 계속 좋은 소식과 이제 미래 방향 트렌드에 완벽히 부합되는 그런 사업군을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시총 2조 수준이 뭐 그렇게 뭐랄까 부담스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가 이제 분할하면서 인적 분할하면서 이제 에코프로 HN이라는 환경 이제 사업 회사를 이제 이렇게 신규 상장을 했는데요. 지금 시총이 5,600억 정도, 첫날 이제 오르 상한가 치고 이틀 조정을 좀 받는 흐름인데요. 저는 이제 안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신규를 이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를 조만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예, 수급 쪽으로 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을 저는 장기적으로 좀 바라보면서 장기 투자를 하고 싶거든요. 예, 개인적으로도. 근데 좋은 기회 가격대가 아마 조만간 올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한동안은 제가 볼 때 그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기업에 대해서는 뭐 분석은 다 마쳤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이 아닐까. 에코프로 HN, 이 기업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를 앞으로도 종종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이오 업종 내에서는 뭐 조정 나온 것도 있고 급등한 것도 있는데요. 뭐 나이백 같은 경우는 오늘 좋은 소식 나오면서 5.8% 강세를 좀 보이기도 했고, 그리고
클래시스 같은 이제 미용 관련된 기업들은 최근에 계속 좋죠. 수급도 좋고, 예, 와, 기관이 그냥 주구장창 사네요, 지금. 예. 그리고 이제 루트로닉 같은 것도 5.4% 상승하면서 예, 좋은 어떤 흐름을 계속 보여주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마 리서치도 이제 계속적으로 우상향 패턴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미용 관련해 가지고는 요 세 종목을 제가 이제 꼽아드렸고 뭐 지속 좋은 어떤 흐름을 좀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은 요 정도 보고요. 뭐 랩지모니믹스 이런 기업도 최근에 기관들이 수급 들어오면서 뭐 좋은 흐름 뭐 예상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우호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를 뭐 지금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리는데요. 결국은 소외된 쪽, 그리고 남들이 보지 않는 곳, 대중의 관심사에서 많이 멀어져 있는 곳, 즉 개인들의 손에서 많이 떠나 있는 업종군이지만 지수 영향력을 크게 갖고 있고 성장 업종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바이오 업종,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지금 매우 기회 영역이라는 것을 체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종목은 요 정도 체크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차 쪽 그 판매 쪽 보도록 할게요. 5월 판매가요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저효과도 뭐 있었겠지만 그걸 뛰어넘는 수준인 것 같고요. 2020년 5월 달에 이제 판매가 보시면 국내 7만 대였는데 이제 이번 5월 달에는 6만 대 정도. 예, 뭐 떨어지긴 했지만 해외 쪽은 보시면 전년 5월에 15만 대였는데 이번 5월에는 26만 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서프라이즈 했고 기저효과를 감안해도 굉장히 좋은 어떤 한 달 실적으로는 굉장히 크게 나왔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영향에도 불구하고 해외 쪽에 이런 어떤 회복되는 흐름들이 나온다는 게 이제 굉장히 좀 우호적인 어떤 흐름이라고 생각되고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이제 합쳐져 가지고 전 세계 경기가 살아나고 있구나. 이거를 이제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수출 데이터, 이제 정부에서 나온 수출 데이터 관련된 내용 한번 보도록 하죠. 요거 보면 이거 시장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뭐 꼭대기점이다 이런 시그널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뭐 정말 꺾인다든지 그런 게 없죠.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자는 5월 수출은 3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특히 2개월 연속으로 수출이 40%대를 기록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여기에 5월 수출액은 3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일평균 수출액도 18년 이후 처음 24억 달러를 넘긴 것을 보면 기저효과와 무관하게 5월 수출이 선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일간으로 따질 때 24억 달러 뭐 거의 2, 3조 되잖아요. 그래서 기저효과 무관하게 5월 수출이 선전을 했다. 그래서 이제 산업부 장관은 올해 들어서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 것도 고무적이지만 내용면으로도 우리 수출의 펀더멘털이 더욱 견고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펀더멘털 자체의 견고함이 확인되면서 이 흐름 자체가 상당 기간 이어질 거라는 것을 정부 측에서도 좀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반도체, 자동차 같은 주력 품목들이 우리 수출을 이끌고 바이오 헬스, 2차 전지 등의 신성장 품목이 뒤를 바쳤다면 이제는 우리 수출의 허리인 중간재가 이제 중국 쪽에 이제 많이 보낸다는 거겠죠? 중간재가 오랜 부진에서 벗어나 2개월 연속 50% 이상 증가하며 모든 품목이 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게 이제 펀더멘털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견고해지고 있다고 이렇게 확인했고 표현한 이유라고 볼 수 있어요. 특정 업종, 특정 품목으로만 막 수출이 엄청 증가했다. 이거는 반도체만 막 좋았다, 자동차만 좋았다. 그러면 이제 위험스럽죠. 의존도가 높으니까. 근데 고르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게 보여지고 여기에 이제 전 세계 교육이 회복하면서 2개월 연속으로 9개, 중요 이제 전 세계 9개 전 지역의 수출이 증가한 것도
어떤 특정 국가 지역이 좋아진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수출의 희망적인 신호라고 평가한다. 그래서 이렇게 견고해진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본다면, 야, 이제 전 세계 살아나기 시작하네. 살아난 지 한참 돼가지고, 이제 막 여기서 더 좋아질까? 이런 구간이 아니고, 이제 시작되는 그런 회복과, 이제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수출의 지속 성장을 위한 우호적인 기반이 조성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고요. 현재도 역대 1위의 수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러한 수출 흐름이 지속될 수 있는 대내외 신호들이 포착되고 있다.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전 세계 교육의 뚜렷한 회복세. 우리나라 경제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는요, 전 세계 경기가 좋아져야 돼요. 결국 수출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어떤 국가 경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전 세계 교육이 좋아져야 된다는 거죠. 최근 WTO 발표에 따르면 주요 10대국의 지난 1분기 수출이 모두 증가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분기 수출액이 모두 플러스인 것은 코로나19 이후 처음입니다. 이제 강세장의 후반기로 접어드는 본격적인 펀더멘털 장세로 진입을 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2개월 연속 9대 전 지역으로의 우리 수출이 증가. 특히 2개월 연속 전 지역 수출 증가는 1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 이 경계 확장되는 것도 지수가 사상 최고치 되는 것도 당연히 이제 명분되구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수출 여건의 어떤 변화다. 그럼 이제 수출이 좋아진 이제 주력 품목의 면면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업종에 대한 전략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15대 주력 품목 중 14개 품목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5대 품목은 한번 읽어보죠. 반도체, 일반기계, 자동차, 석유화학, 석유제품, 철강, 선박, 무선 통신기기, 차 부품, 섬유, 디스플레이, 바이오 헬스, 2차 전지, 가전 컴퓨터. 이거 뭡니까? 우리나라 수출을 이루는 주요 품목이 전부 다 경기하고 연계돼 있죠. 바이오 헬스 정도는 경기가 좋으나 나쁘나 뭐 사실 엄청난 변동을 가지기보다는 이 어떤 트렌드적인 측면이고, 나머지는 싹 다 섬유도 약간은 경기랑 완전히 밀접하진 않을 수도 있는데, 나머지는 뭐 IT 쪽, 석유, 철강, 화학, 자동차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 경제는 결국은 경기다. 경기하고 연동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요 증가 품목 14개 중에서는 13개가 3개월 이상 연속 증가하면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3개 이 품목의 연속 증가 기간을 보면요. 바이오 헬스. 이거는 경기랑 상관없다는 거죠. 바이오 헬스는 보세요. 지금 5월 품목별 수출 증감률 보면 바이오 헬스가 1.5% 증가했으니까 굉장히 적게 증가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21개월 연속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성장. 무슨 성장? 장기 성장. 메가 트렌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그런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 종목 있죠. CMO 쪽이라든지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이라든지 이런 거는 5월 달에는 모멘텀이 좀 크진 않았겠죠.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성장을 다른 업종하고는 비교할 수 없게 꾸준하게 코로나가 터지든 해외에서 전쟁 나든 하든 상관없이 제 갈 길 간다는 거죠. 바이오가 바로 이런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바이오, 특히나 이제 셀트론 그룹주에 대한 어떤 걱정은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보면 실적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5월달 보면 조금 세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임상 모멘텀을 세게 갖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이 좀 움직일 차례가 됐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감소 품목으로 보시면
선박만이 감소했는데 이건 이제 수주 시점의 차이예요. 예. 결국 지금 실적 자체 뭐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 이제 수주 딴 것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점의 차이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수출 어떤 성과 자체가 전 품목이 균형 성장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견고하다. 그리고 고무적인 어떤 성과고 이 흐름이 상당히 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작년 같은 경우는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헬스 쪽 일부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았던 거예요. 보시면 작년 반도체, 바이오 헬스가 50% 내외 정도의 전년비 수출 증가액을 나타냈는데 지금 이제 이번 5월 보면 고루, 품목별로 고루 이렇게 증가한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확실한 어떤 이제 글로벌 국가들의 어떤 투자와 생산 활동이 좀 재개된다는 걸로 볼 수 있고 이런 중간재 수출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지고 있고 우리 수출에도 굉장히 청신호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시장도 굉장히 화랑인데요. 최근에 뭐 삼성전자 목표 주가도 내려가고 하는데 저는 그게 오히려 이제 시장에서 막 의견이 갈릴 때가 기회라고 봅니다. 방향이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그걸 보면 이제 이번에 이제 수출 실적도 보면 이 반도체가 17년, 18년에 이제 초호황기를 맞았었는데 반도체 연간 수출 기록을 2년 연속 경신한 바가 있죠. 그때 올해 5월달 반도체 수출은요. 그때 이후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지금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시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월에서 5월 누계 수출액도 18년에 이어서 2위에 해당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장비 수입은 이제 17년, 18년 슈퍼사이클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반도체 장비의 수입이 6개월가량 반도체 수출을 선행하는 경향을 볼 때 이후에도 반도체 수출의 호조를 기대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이번 수출에 대한 어떤 평가는 굉장히 이제 좋은 어떤 견조한 어떤 흐름을 보여줬고 전 세계의 어떤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시그널을 한국의 5월 수출이 확실하게 좀 보여줬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누가 하락 소리를 내었는가? 이 얘기를 한번 저는 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이제 한국 5월달 수출에 대해서 이제 신한증권에서도 분석한 이제 내용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볼만한 내용은 국가별로도 이제 좀 온기가 확산되고 있다. 선진국에서 신흥국, 또 중간재에서 자본재로도 이렇게 좋아지는 흐름이 좀 전개된다. 뭐 그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이제 뭐 미국, 유럽, 뭐 중국 비롯한 이제 주요국 향 수출이 이제 견조했고 여기에 이제 금년 2분기부터 코로나19 피해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아세안 그리고 이제 일본 쪽의 회복까지 본격화됐고 아직은 피해가 좀 많이 있는 인도라든지 중동 여기는 뭐 아직 회복세가 미진하지만 뭐 코로나 확산세가 좀 잦아들고 있기 때문에 향후 또 이제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품목별로는 이제 반도체 부품 조달 차질 여파로 자동차 개선세가 조금 주춤했지만 뭐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중간재 수출이 굉장히 뭐 단가 인상 영향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호조를 좀 보였고 어쨌든 단가 오름세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 물량이 15.6%로 증가폭을 확대하면서 실질적인 이제 수요 개선을 이제 뒷받침했고요. 선진국의 백신 보급률이 뭐 40-50%에 이르면서 점차 신흥국들의 백신 보급이 이제 뭐 원활해지는 그런 시작이 되고 있다. 금년 1분기까지도 불확실한 그런 어떤 경제 전망으로 재고를 이제 굉장히 낮은 수준까지 유지를 했던 기업들이 재고 확충 및 추가 설비 투자에 나서면서 추세적인 어떤 제조업 경기 회복이 기대가 된다. 그래서 일단은 뭐 코로나 상황이 뭐 좀 안 좋았으니까요. 뭐 이번 1분기까지도 뭐 재고를 그래도 좀 낮춰놨던 거죠. 그만큼 또 이것도 뭐 코로나 확산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팽배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재고를 또 이제 확충하는 그리고 재고 확충과 함께 설비 투자를 이제 본격화하는 뭐 반도체를 예를 들면 뭐 서버 투자를 늘린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설 걸로 전망이 되고 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주식이라는 것도 먼저 움직이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뭐 서버 투자에 20조 투자합니다. 이거 발표하기 전에 이제 주식은 이미 올라 있는 거니까 그런 기조적인 흐름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 그런 어떤 전조 현상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주식은 사야 되는 거죠. 주식을 100%딱 팩트가 나온 뒤에 산다고 보면 주식은 다 올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벽주의자들은 주식을 잘 못하죠. 완벽주의자들은 주식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완벽해진 100%까지 딱 확신에 찬 어떤 팩트가 나왔을 때 이제 매수하려는 경향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식은 보다 더 민첩하게 어떻게 보면 패가 전부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딱 이제 재고를 늘리고 또 설비 투자를 늘리기 시작할 그런 어떤 경영적인 판단을 할 구간대에 접어들기 때문에 이제 뭐 본격적인 어떤 그 제조업 경기 회복이 좀 기대된다는 거, 저도 이제 동의하고요. 중간재 및 자본재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의 어떤 수혜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중간재는 뭐 석유, 화학 제품 뭐 이런 것들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철강, 그리고 이제 뭐 자본재는 그런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기계 설비,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중간재, 자본재 수출 비중이 좀 한국은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래서 이런 기조적인 흐름이 한국의 수혜가 좀 계속될 걸로 예상을 해볼 수 있고, 이제 진짜 한국 경제가 도약하는 그 시점이라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번 5월달 제가 수출 데이터 아까 이제 자료를 좀 세심하게 좀 짚어드린 게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막 의견이 갈리고 막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지만 확실한 이런 것들을 보고 주식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하반기로 가면서 작년 코로나19 충격의 기저효과가 점차 약화되며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는 둔화하겠지만 기저효과는 이제 감소하겠지만 기조적인 개선세는 유효하다. 그래서 결국은 추세적인 수출 호조다. 이렇게 좀 보시고 시장에 대해서 보다 더 자신감을 가지시라, 이런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도 한번 같이 드려보고 싶어요. 오늘 이성수라는 이제 논설위원 이분이 그 investing.com 그 사이트에 이제 기재하시는 건데 저 자주 보거든요. 이분 쓰신 거. 굉장히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의미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는데요. 주가 투자의 원리를 담은 우화, 원숭이와 바나나라는 제목인데요. 한번 보시면 아마 의미하는 바를 보다 더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 우리는 본능적으로 군중 심리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나의 이성이 생각하는 방향과 다르거나 틀린 방향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본능은 사람들이 쏠리는 쪽으로 몰리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 대중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편안함을 느끼니까요. 막 가자 외치면 거기로 가고 싶은 것처럼. 그런데 이제 주식 투자 격언에는 남들이 안 가는 뒷길에 꽃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 남들이 안 가는 길에 꽃길이 펼쳐져 있을까요? 관련하여 주식 투자 원리를 담은 원숭이와 바나나 우화를 이야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요, 딱 그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설명 드릴게요. 이 시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바나나를 좋아하잖아요, 원숭이가. 그래서 여기 바나나가 있는데 해가지고 이 원숭이가 찾아가지고 여기 바나나 있어 하니까 우르르 막 몰려가죠, 이쪽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서 시소가 떨어지죠. 그러면 얘는 먹었지만, 먼저 발견했던 얘는 먹었지만 나머지들 못 먹고 그냥 떨어지게 되죠. 느낌이 오시죠? 그리고 얘도 여기 바나나 있어 했는데 우르르 그래 가니까 떨어져 버리죠. 못 먹죠. 결국은 이제 이해되실 것 같아요. 군중의 뒤안길에 이제 정답이 있다, 이런 어떤 이제 스토리 어떤 내용과 이제 연결을 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흥분하며 달려드는 곳보다는
살짝 다른 곳을 보시라. 경제 뉴스, 증권 관련 유튜버, 블로그, SNS 등에서 주식시장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대부분의 매체가 공통으로 소위 핫한 종목들이나 업종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죠. 사실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제가 가상화폐를 좀 경고드렸던 게 기술적인 흐름이 그런 고점의 시그널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런 매체에서의 어떤 사람들의 반응이 그냥 마비되는 수준의 그런 흐름이었고, 터무니없는 것들로 막 움직이고 가고 변동성이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내가 몇십억 벌었다느니 이런 사람들 나타나가지고 막 언론에 나오고, 그때가 고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상화폐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확연하게 보였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도 생각해보면 올해 초 대부분의 경제 매체들이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것들을 흥분하며 다뤘다. 삼성전자 10만원 간다, 10만 전자 간다 이러면서, 그 당시 개인 투자들의 어떤 묻지마 매수세도 상당 부분 있었을 거라 보고요. 현대차 그룹주에 대해서는 사실 펀더멘털 흐름이 상방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데, 애플카 이슈 자체가 사실 좀 묻지마 투자나 약간 좀 그런 재료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까지 끌어들이면서 단기 급등을 했었죠. 그런 것들이 사실 좀 조정을 만들게 했고, 그래서 1월 11일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폭발시키기도 했죠. 지수가 급등했잖아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시 뜨겁게 다루어졌던 종목들은 못난이가 되었고, 최근에 되레 그 당시 못난이었던 은행업종, 컨택주들 이런 것들이 1월 초 이후 크게 상승하면서 최근에는 경제 매체들이 굉장히 많이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얘기 드린 게, 경제 재계 관련주들이 지금은 아니다. 일단은 최근에 조금 이런 어떤 흐름들이 좀 있었다. 그래서 주식시장을 관조하다 보면 시장의 군중심리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일련의 현상들 속에서 원숭이와 바나나 우화가 떠오르곤 합니다. 향후 어떤 곳에 투자해야 할지 고민할 때 지금 뜨겁게 달구어진 종목보다는 주식시장에서 살짝 뒤에 있는 길에서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한 종목들이 다음 대장으로 등장하지 않을까요? 물론 대다수의 군중들은 그 못난이 종목이 대장으로 등극하고 나서야 가즈아를 외치면서 달려드는 역사는 반복되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쓰신 요 칼럼은 좀 의미심장했던 것 같고요.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조금 생각 드시는 부분이 있을 거라 봅니다. 우리는 어떤 원숭이가 돼야 할까요? 여기 있는 원숭이가 돼야 할까요? 여기 있는 이런 원숭이가 돼야 할까요? 선택에 달려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요런 정도 짚어봤고요. 자신을 가지십시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펀더멘털이 좋아지는 흐름, 정점이 아닌 회복되는 초기의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런 것들이 결국은 시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역시나 강한 또 후반전이 남았다. 그리고 우리가 투자할 종목의 대상은 당연히 성장주 메인이고, 또 지금은 좀 대중의 뒤안길에 있는 하지만 성장하는 그런 쪽, 그런 쪽을 집중적인 투자 대상으로 다음 대장주를 쫓아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한번 짚어봤고요. 하여튼 오늘도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 퇴근길 내시고, 신박사는 또 현명한 내용들 가지고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